그때 놀랬어요. 정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북한은 어쨌든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막 갖다 고인하는 사람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고난행군 시기에 우리 집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아침마다 문 두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예,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아주 발굴하고 하고 해가지고 또 모시고 나왔어요. 긴 말 필요 없이 이분에게 이제 직접 또 얘기를 듣기 전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비롯해서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로 드림 비영리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드림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로 드림은 이제 현수가 이제 한 13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다 회비를 내세요. 그 중에 탈북민 30%가 후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후원금으로 그러면 뭐 하냐? 국내에서는 이제 탈북민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세들은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누군가가 기저귀 값을 이제 1년을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나도 이제 내가 성공하면 꼭 이렇게 되돌려 주리라. 그래서 1년간 특별히 대학생이 출산했을 경우에 1년을 저희가 아기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요. 그렇게 아기 이제 출산용품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 내 이제 쉼터, 탈북민 쉼터,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보내주고, 거기에는 아이들 영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한글 교육 시키고, 이런데 저희가 이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어떤 보호하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안상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로 드림이 이렇게 선한 어떤 약자들을 위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이제 함경도, 청진. 거기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바닷가 지역에. 바닥 물고기 많이 먹고 사셨겠어요? 그거야 뭐 바다 옆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바닷물이 깨끗하죠. 털개가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 성진에. 명태는 뭐 널려서 안 먹었고, 그 옛날에 명태가 워낙 많았었어요, 북한이. 뭐 정거리, 청어,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뭐 미역은 뭐 그냥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바닷가니까. 바닷가니까. 뭐 세상에. 오징어,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은 낙지 이런 거는 기본. 하여튼 이면수. 그러니까 바다 옆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고기랑 친한 것 같아요. 지금도 물고기. 그리고 우리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파래 이런 거 먹지도 않았어요. 그거 그냥 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파래가 아예 고급 음식. 그리고 맞아. 그게 파래라는 게 그거잖아요. 새파란 거. 그러니까 파래. 그게 여기서 파래라고 해요? 파래. 그 굴국밥에 넣어주는 거. 그렇지. 그거 북한에서는 안 먹었지. 안 먹어. 바닷사람들 안 먹었었어. 근데 여기는 이걸 가공해서 먹더라.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긴 거, 내가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 나 그거 뭐지 하니까 어떤 분이 북한 말로 말해주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거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밤색깔 나는데 바다풀 해가지고 이제 식당 가면 이렇게 메워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북한에서는 초창기에는 안 먹다가 이제 고난행군 시기 되니까 이제 채취해가지고 국수, 미역이랑 같이 채취해서 다시마랑 해서 미역국수 나올 때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화도 다르구나. 다르죠. 그때 하여튼 청주에 살면 추억이 많죠. 그러게요. 그럼 바닷가에 가서 실컷 놀아보셨어요? 많이 놀았어요. 바다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뭐 대학 때 바다 가서 놀 때는 남자는 저 밑에 가서 수영하고 여자는 저 위에 가서 이러는데, 내가 후에 이제
가봤더니 같이 하더라고. 그게 약간 좀 특이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뭐 발전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나 너무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정말 좀 찾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홍어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홍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홍어라는 걸 먹어보셨어요? 여기서 내가 다 잘 먹는데 나 진짜 완전 비리비리하면 다 좋아하는데 나 아직까지 홍어를 못 먹는 것 같아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홍어를 먹으면 한두 손만 먹어요. 근데 그거를 막 좋다 정도로 내가 못 먹더라고. 맛있다라는 거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복이 있어요? 북한 전복 못 봤어요. 그쵸? 북한은 대신 이제 전복이랑 비슷한 소라.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바닷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먹는 문화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표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북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 나랑 똑같은 나이 또래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다 왔나 어떨 때 이런 느낌을 종종 해서 초창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 못했어요. 왜냐면 말하면 나는 왕따 당할까 봐. 뭐 간부였어요? 간부는 아닌데 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들 어려워서 내 또래는 거의 다 가족 살리고 부모 살리고 한다고 막 산에 풀 들어다니고 바다에 미역도 들어다니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난 또 그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지? 그다음 우리 때 막 7.15 막 탄다고 막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켰고. 물론 7.15가 뭐예요? 7.15 몰라요? 7.15가 뭐냐면 최호 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김정일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7월 15일 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7.15 상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영예상이에요. 그러니까 7.15를 타면 대학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소년 영예상은 학교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하나도 탈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러니까 최고의 영예상을 타는 거예요. 이런 상을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전교상인가요? 전교상이 아니지. 전교 1등인가요? 전교 1등이 아니지. 전교 1등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도에서 한 개, 두 개 내려오는 상이에요. 도에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당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쟁취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군대 나올 때도 대학 그걸 받으려고 그러고 입당하려고 그러고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알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몰라서 이게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진행을 못하다니. 여러분 저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매일매일 나 오늘이 첫 시작이다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7.15 상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그래서 그 7.15 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따로 뽑아요. 그럼 그때는 어땠냐면 오후에는 이제 조금씩 오후에 일하러 보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 소조가 있었어요. 소조 해봤어요? 소조는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원래 소조는 학교가 이게 말하면 여기 말하면 방과후 같은 거예요. 오후에 학원 가잖아 대부분. 근데 북한은 원래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때는 오전에는 공부를 시키고 오후에는 다 소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민학교 때죠. 여기 초등학교 때 저는 처음에는 손풍금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풍금도 치고 기타도 치고 어머나? 피아노도 치고 진짜요? 하모니카 조금씩 다 하는 거지. 나 왜 한 번도 못 봤지? 못 10년 봤구나. 됐거든요. 알고 지낸 지가. 제가 손풍금도 칩니다. 그 기타는 우리 동생 기타를 엄청 잘 치고 우리 엄마가 가야금수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가야금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초등학교.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 소조 활동에 참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 좀 올라가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좀 약간 통통하지만 어릴 때 제가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건강하게도 좀 시키고 좀 이제 오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별명이 너무 목도 이제 뼈밖에 없어가지고 외가리 그 정도로 뼈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저 단간부 같습니다. 요맹연장하다 오심 가슴 두근하니 그저 통통하니. 내가 옛날에는 많이 너무 빼빼 말라서 이제 사람이 이제 약간 정신적인 어떤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체육무용을 한 거예요. 그 체육무용을 하면서 조금 건강해지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3학년부터 웅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북한에는 그렇게 오후에 소조 활동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살짝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내가 고등중학교죠.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조금 국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소조 활동도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학교적으로 한 7명, 6명씩 뽑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시키는 거, 올림피아드 문제 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이제 말하는 7.15 시험을 구역에서 보고 여기서 통과하면 시에서 보고 시에서 통과하면 도에서 봐요. 도에서 끝나면 중앙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난 구역에서 떨어졌지. 잘 되네요. 한국으로 올 운명이었어. 왜 떨어졌나?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7.15 시험 볼 때 담배 한 각이랑 담배 좀 비싼 거 한 각이랑 한 곽이에요. 한 보고가 아니고 한 각이랑 비싼 술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뇌물로? 그래서 우리 다 준비해서 갔어. 근데 다른 학교는 차로 오는 거야, 차로. 뇌물이.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우리가 수리탄 던지기 할 때 있거든요. 그게 또 그러니까 7.15 시험 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체력 시험도 쳐요. 던지기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체력 시험 중에 하나가 수류탄 던지기가 있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아마 이런 걸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7.15 시험에 도전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할 이때까지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7.15 시험 제가 진짜 그러면 다 해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갔는데 그때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북한은 어쨌든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막 갖다 고인하는 사람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담배 한 가게에다 술 하나 가져오라니까 고급 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서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진짜 실력 있는 남자애가 한 명 붙었지. 걔는 결국 7.15 땄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실력이 없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게 자존심 자존심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굶어서 죽어 나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7.15 그거 상을 타겠다고 뇌물을 갖다가 그냥 차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직책을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여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탑을 학교에서 하나씩 다 실어야 됐을 때 그 세멘트와 모든 철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다 가서 갖다가 냈어요. 그래도 그거 못 탔다니까. 그래도 그걸 못 탔어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어요, 내정자가. 그래서 결국 못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서 구역에 가서 떨어졌다라는 것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게 다 이제 문건으로 꼬리가 그렇지. 붙네요. 어쨌든 다 좋은 어떤 그런 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깝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한국에 와서 만나본 탈북민들은 정말 그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공부를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돈이 없으면 출세를 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출세를 할 수는 돈은 있는데 또 공부를 어떤 학력이 없으면 또 못 따라가고 그다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북한어로 말하면 너가 무슨 신분이냐 뭐 이런 게 또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다 문건에 따라오니까 그런 게 북한은 이렇게 딱 어릴 적부터 그게 딱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나도 몰라도 여기 와서 내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분은 옛날에 이제 대주주의 딸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주주였는데 국가에다가 그 땅을 바쳤대요.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공부를 그 학교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도에 1등할 정도 잘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잘했어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 1등을 들으셨어요. 여자분 홀로 늙으셨어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아가씨로 늙으셨거든. 처녀로 이제 북한 분이시고 박사님이셔요 지금. 내가 그랬어요. 북한에서도 공부 잘했을 것 같다. 제가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기회를 북한에서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도에서까지 1등할 정도인데 국가에서 막는 거라. 대학을 안 보내주는 거야. 어떤 농촌 농업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분이 완전 이제 좌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자살하고 하여튼 할아버지가 자살하고 하여튼 그리고 맨날 숙박검열 당하고 나는 숙박검열 태어나서 한 번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일생에.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3번을 숙박검열 당했대요. 난 그거부터 깜짝 어떻게 내가 똑같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분이 여기서 박사까지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북한의 이면을 또 여기 와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어린 아가씨들을 만나고 이러면 제가 그래요.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공부를 하는 길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부를 북한에서 많이 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5만 원씩 줘가지고 학원으로 보냈어요. 5만 원씩 줘서 어떻게나 학원으로 보내서 자격이라도 따라. 그리고 이왕이면 빨리 이분들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1년짜리 학원에 가요. 그래서 자격을 1년 안에 따요. 근데 내가 그 아가씨한테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10년 전이었던데 그 아가씨한테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너는 내가 봤을 때는 간호대학을 가라. 내가 이미 10년 전에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아가씨를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는 회계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회계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따고 취직을 한 거야. 근데 취직을 하는데 한국은 4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은 어때요? 따다다닥 하고 5시면 퇴근한대. 근데 얘는 9시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차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1년 반 만에 이제 좌절이 왔대요. 그리고 그래도 1년, 그때 내가 늘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무조건 1년 있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취직을 하면 무조건 내 경력 1년이 쌓여야 어디 가서 내가 이력서를 낼 때 사람이, 나도 내가 사장이라도, 얘가 그래도 대한민국 와서 공부도 하고, 야, 한 회사에 1년 동안 가서 이렇게 했네. 얘는 좀 그래도 끈기가 있네. 하고 받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어린 팁을 주셨군요. 네, 많이 해서.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1년 반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간호대학 3학년 됐어요. 지금 이번에 미국도 갔다 왔거든요. 미국 쪽 간호대학 쪽에서 초청해서.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처음에 대표님이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간호대학을 갔을 걸. 그러나 후회는 안 합니다. 사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간호대학이 쉽지 않거든요. 영어도 많이 배워야 되고 막 그런데도 그저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땅이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 안 보죠. 안 보죠. 그러니까 안 보죠. 딱 노력한 결과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혜연 대표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잘 살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92년도겠다. 93년 요때 평양에는 무역 대표부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기차 안에서 이 그 서류를 다 잊어버렸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중국 출생이세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자신이 대학을 안 가고 누이 동생을 그 옛날에 대학을 보냈어요. 여자를. 그래서 우리 고모 할머니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모 할머니하고 중국에서 같이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평양 대표부에 있어서 그때 그 서류를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 고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고모 할머니한테.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고모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대서 그 무역 대표부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도록 도왔대요. 그게 이제 뭐 중앙당에 보고가 들어가서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까만 승용차 2대가 와가지고 나는 학교 다니니까 나하고 우리 동생 막내 고모만 남고 나머지 다 올라갔잖아요. 평양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평양에 제가 우리 많이 갔거든요. 평양 갔을 때 딱 가면 이렇게 김일성과 옛날 김일성과 단둘이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이 집에 도배가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우영군 네. 출신으로 네.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네, 네. 전후복구를 도우면서 다시 중국 가지 않고 네. 평양의 고위직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네. 다 이제 싱가포르로 다 이민을 갔어요. 네. 근데 그들이 네. 고난의 행군 때 우리를 투자해줘가지고 그래서 네. 남들보다 갑자기 잘 살게 된 오히려 거야. 고난의 행군 때 더 잘 먹고 네. 살았다.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줬어. 그래도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게 뭐 어렵다 가 엄마한테 말하라 이러면 네. 내가 진짜 밀가루도 우리 엄마가 갖다 많이 바치고 우리 학생들 우리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요. 난 선생님 다 해줬지. 그리고 뭐 선생님 도시락은 기본이고 도시락 싸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는 우리 집에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아이를 가르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배급은 안 나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들이 40명이 있어요. 그중에 잘 살거나 간부집 애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도움을 받고 그 아이를 하나라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심리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좀 갖다 이렇게 바친 아까 선생님 갖다 바친 것도 있지만 제가 선생님을 또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집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아침마다 문 두드렸어요. 우리 집 대문이 좀 높거든요.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제가 6학년 때 5학년 학급 반장이었어. 애가 똑똑한 아이. 어느 날 걔가 우리 집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새벽에. 그랬더니 오더니 막 그러더라고. 누나, 우리 엄마가 요 며칠 전부터 밥 한 끼도 못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주에 학교에서 잘 사는 애들 한 4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좀 학교에다 좀 내라 해서 사실은 그 전주에 이미 학교에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3명 이상은 우리 집 앞 대문 두드리는 거야. 나를 아는 애들은. 학생 때, 내 6학년 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는 엄마 눈치 보면서 진짜 많이 도둑질에다가 나 나눠줬구나. 그날도 근데 그날에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니 우리 엄마가 또 걔를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밀가루랑 쌀이랑 해서 그 아이를 도왔던 기억이 아직도 그 학급 반장이 너무 똑똑한 애가 너무 안타깝지. 그래도 그 정말 격팍한 땅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좀 도와달라, 선생님이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도운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어린 나이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국수가 이렇게 있으면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주고 그게 나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잘 퍼주나 봐. 그러니까 대표님이 여기 와서 그 후원 받아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그때부터 잘 퍼줬다. 뜻이 있었군요. 어쨌든 좀 잘 먹고 잘 살다 온 애들 하면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편견이 있어요. 그랬어요? 좀 살짝 싫은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말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왕따 당할까봐. 진짜 지금 여기 강은정 TV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 말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근데 후에 하여튼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던 여자가 한국에 왔어요. 내가 또 데리고 왔어. 우리 또 사정 말하라면 끝이 없어. 하여튼 우리 아버지 그 여자분이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대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후에 중퇴하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 내가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여자들 중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여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을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왔죠, 제가 한국으로. 근데 그 여자분이 저희 이 단체에 오셔가지고 그때 다 몰랐지. 내가 북한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난 널리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 대표님 살았던 거를 얘기를 해서 폭로가 된 거네요. 맞아요. 폭로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가끔 놀림을 받아요. 잘 모르셔요. 잘 못 가가지고 몰라요.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죠. 나는 북한에 감옥을 3번 왔다 와가지고 북한의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놓죠. 넣으면 뭐 그냥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러게요. 지금 막 너무 재미나는 얘기들인데 한 10시간 들어야 될 얘기들이 갑자기 이제 중국 친척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먹고 살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왕따 당할까봐 먹고 살았단 말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혜의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셨겠어요. 아, 사실 북한에서도 대학을 다녔잖아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대단하십니다. 난 공부가 제일 그게 아니라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꿈을 계속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못 끝내고 북한에서 못 끝내고 와서 그런지 계속 나는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난 대한민국 와서 나는 공부를 하리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자격증 다 땄어요. 제가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난 외래어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는데 이제 막 식당에서 막 일하는데 냅킨을 가져오래. 냅킨이 뭐예요? 안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냅킨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자존심 상한 거야. 아, 내가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지?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그때 당시에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어요. 야,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내가 한국의 이런 외래어를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누나, 편의점 알바하면 금방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편의점 알바해서 강남에서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오후 2시부터 공부하고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많아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콘돔을 달래. 근데 내가 오마이갓 콘돔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콘돔이 뭐예요? 그때 이분이 나를 한참 남자분이야 그것도 한참 이렇게 보더니 툭툭툭 가더니 뚝 가져다가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띡 찍고 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무슨 검색기도 없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콘돔이 뭐예요? 막 하고더니 일로 와봐 하더니 이거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얼굴이 막 새빨개 지금 막 내가 진짜 놀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런데 사용하는 거야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있다고 그런 물건들이 다 여기 있다고 알아라고. 야, 그러면서 이제 담배 이름 그것도 예언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편의점 알바를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하면서 외래어를 그냥 싹 다 그냥 접수를 했지. 진짜 외래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 알바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의 이름을 싹 다 외운 거예요. 외운 거죠. 그러니까 뭐 6개월 딱 지나니까 내가 한국 사람 같아지더라고. 와, 대박. 그리고 클럽도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이다 보니까 이게 나는 그때 정말 내가 정말 대한민국 이 기회를 잘 잡으려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26살 때인데도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고3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땡 하면 이제 날 데리고 누나 나는 이제 자유야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5명이 자유하더니 누나 우리 술 마실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누나 이제 우리 놀러 가자. 클럽을 날 데리고 갔어. 그때는 뭐 아가씨니까 뭐 이제 날씬하고 하니까 따라서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애들이 고3 애들이랑 그 클럽에 간 거예요. 근데 걔네 또 나를 너무 잘해줬어요. 고맙다. 진짜 지금도 걔네 군대 갔을 때도 나한테 전화 왔었어요.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도 다 이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누나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다 이러면서 클럽에 이제 갔는데 나는 클럽 딱 들어가는 순간 나 딱 한 번 가봤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어떻든가요? 미친 세상에 왔구나. 나는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막 좋았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보였어요?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난리 막 나지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새벽 4시 반 됐는데 실신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실려서 나와. 그리고 막 토해.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난 좀 달라. 나 좀 이상해.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요 정상이에요. 그게. 난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나도 클럽 가보. 그럼 나 가보라 그러는데 딱 들어가면 느껴질 거야. 나 이렇게 말니까 나랑 경험해봐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 마라. 아니 가봐야지. 나는 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얘네가 무슨 해방이다 이러면서 술 먹으러 간다고. 난
난 진짜 얘네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무슨 노래하는 것도 배워주고 하여튼 얘네한테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얘네가 내가 아르바이트 끝나면 얘네가 하여튼 그 3명이 하여튼 나를 유독 잘 챙겼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내가 20대를 경험보지 못한 걔네를 만나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소문이 또 난 거예요. 북한 아가씨가 거기서 일한다고. 네. 이게 그때는 좀 희귀할 때니까.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2006년도니까 5년도. 어머나 완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강남이니까. 네. 강남이니까 그 이제 하여튼 얘기해봐요. 아니 나 나오면 맨날 쫓아오고 막 이랬었어. 남자들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나 너무 그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니까. 보러 온 거야. 뭐 하여튼 뭐 남자 쫓아니 여기는 하도 이제 20년 전 20몇 년 됐 10몇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바른 모습이시고 또 그때는 막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누구나 다 아름다워요. 꼬였을 것 같아요. 그리면서 이제 배송 알바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그 고깃집 사장님이 그러니까 학원 밑에 있었어요. 네. 한 달만 일해달라는 거야, 한 달만. 그래서 한 달 일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불판 나르고 막 이러는데 아니 나 그때 20대야. 20대면 지금은 이제 아줌마지만 그때는 아가씨는 이뻤어요. 나도 나름. 아니 이쁘세요? 아니 그때 더 이뻤어. 근데 나를 부르는데 맨날 아가씨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뭐 그런데 날 보고 같이 아줌마 불판 갈아줘요. 아줌마. 근데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불판 갈다가 누구는 저기 앉아서 고기 묻고 누구는 앉아서 이렇게 불판 나르고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사실 자격증 시험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욕심이 많아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나 쌍커피 터진 적이 없어. 난 진짜 독해가지고 밤에도 막 잠이 오면 밖에 나가서 그 얼음물에다가 세수하고 들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얼마나 대한민국 살이가 힘든지 오늘 공부하러 갔는데 피곤해 일어나니까 쌍꺼피가 이렇게 내 퐁퐁 울었잖아요. 이 쌍꺼피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와서 내가 그때 시험 한 번 떨어졌어요. 그때 생각했죠. 고민했지. 왜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까. 근데 내가 일하고 이걸 두 개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1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데 나는 그 생각했어요. 나는 두 개 중에 고민한 거예요. 뭘 더 잘하면 뭐가 더 빠를까. 내가 공부가 더 쉽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일하면서. 쌍커피 터지고 깨달았군요. 나는 이 공부에 내가 올인하자. 그리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부를 집중하니까 자격증을 다 따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면 또 자격증 따면 그때 6개월 동안의 기간에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에 자격증을 따면 그걸 가지고 산업 어디 가면 200만 원 좀 총 3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그때.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 그때 당시 우리가 4,700원을 받았어요. 그 자격증을 못 따고 이렇게 계속 늘어질 바에는 내가 320만 원을 공부만 해서 320만 받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정착도 지능순이구만요. 이득을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격증을 못 따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하자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대학을 들어갔지. 근데 어쨌든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쉬웠다는 것보다 근데 대한민국 와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이 태어나면 이 힘든 공부를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셨어요? 어떤 걸? 내가 놀랬던 거는 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린 장학금 받는데 애들이 와 다 놀아.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받았어요. 왜냐면 얘네가 고3까지 축구라고 공부를 해. 한국 친구들. 대학 오면 안 해. 한 1학년 1학기 때 놀더라고. 1학년 1년은 놀아요. 얘네. 왜 놀아요? 그냥 놀아요. 몰라. 그냥 공부 안 해 잘. 내가 다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뭐. 진짜요? 그냥 얘네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탈출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 오니까 탈출구구나 이게. 그리고 얘네는 정말 쉽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 그 대한민국 애들은
어릴 적부터 이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툭 말하면 탁 하고 알아듣잖아. 네. 근데 나는 툭 하고 말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북한은 대학이 어떠냐면 어때요? 그냥 수업을 국가에서 정해줘요. 월요일날 뭐 듣고 나 그렇게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에 이어진 것 같아.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대학은 가면 대학부터 북한에서는 엄포를 놔요. 고등까지는 의무 교육이지만 여러분들은 의무가 아니다. 최고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야? 국가에서 다 정해주니까 그냥 따라가지. 따라하면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 그건 것 같아요. 선택.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이 선택을 잘못한 사람 내가 많이 만났어요. 그럼 내가 대신 해줬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뭐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는 뭐 도우미도 없어. 지금은 뭐 들어가면 선배도 있고 근데 그때는 선배도 없어가지고 내가 다 그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내가 한 번은 나도 북한에서 영어를 했지만 여기 와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때 1학년 때 영어도 시키고 독일어도 시키고 다 시켜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하고 독일어가 헷갈리는데 그 영어를 진짜 밤새 공부를 했어요. 자지도 않고 도서관에서 정말 자지 않고 공부하고 다음날 시험을 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어머나. 내가 그리고 그 수업 땡깡 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쟤네는 저렇게 땡깡땡깡 노는데 저렇게 잘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도 안 될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충 기도탁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더니 교수님이 책을 3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나를 평가하겠다 하시면서 중학교 교재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단어를 이거 해갖고 오라고. 그거를 다 외워갖고 다 했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대학교 이제 성적 보면 A0를 받았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의 성격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공부 그다음에 기숙사 이 도서관 그거밖에 하니까 4년 졸업하니까 딱 졸업할 때니까 배운 건 하나도 안 남아. 근데 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배운 건 하나도 진짜 안 남아요. 근데 뭔지는 알겠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도 기억도 안 나. 뭐 돌이켜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남았더라고. 너무 많은 거를 내가 한국 사회를 남보다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공부하며 튀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막 9층에도 뛰어 올라갈 정도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책을 사봐야 되는데 책이 그때 커피 한 잔이 150원이었어요. 근데 책이 4만 원짜리인 거예요. 점심 식대가 2,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진짜 제가 도서관 알바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보려고 정신을 계속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도 못 버려요. 집에 있어요. 갑자기 생각 무슨 눈물 날라 그러네. 지금은 제가 우리 후배들 생각해서 저도 1년에 2번 우리 후배 만나러 가요. 그래서 장학금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책 사보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꼭 나올 때는 한 사람이 5만 원씩 10명을만 써도 50만 원인데 20명 줘봐요. 100만 원 들어도 1년에 2번 가요. 깨져도 그걸 돈 모아서 이제 가거든요. 그럼 북한은 장학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다닐 때 고난의 행군 때 내가 대학을 갔잖아요. 얼마나 내라는 게 많은지 절반이 내라예요. 오늘 일주일에 가면 오늘 가면 뭘 내라. 다음 날 가면 뭘 내라.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 들어왔다 중도 포기하는 애가 절반이었어요. 우리 때 고난의 행군 때. 그 내라는 것 때문에. 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북한도 대학교 들어갈 때 여기는 한국은 예비시험 수능이라 고3 때 수능 한 번 치잖아요. 북한은 3번을 쳐요. 학교에서 대학 통수권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국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 가요. 학생만 고3이지 여기만 그걸 다 쳐요. 그 거기서 또 합격이 돼야 대학에서 와서 또 시험을 보죠. 대학을 가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것도 대학도 3일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애는 반에서 우리 반도 60명이었는데 대학 들어가는 애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통신 대학이 그렇게 많아요. 각 그 이런 그 공장 기업소마다 그 공장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사와 기능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북한이 어찌 보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유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고 여기는 지금 얼마나 잘 됐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뭐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야간이든 80개 지금 다 열려. 북한은 전자계산기과라고 그러죠. 거기 제가 나왔어요. 자동학부. 북한에서 여자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왜 대학 왔나 그랬을 때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여자가 시집 한번 잘 가면 되지. 대학 5개 나오는 것보다 시집 잘 가면 된다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런 남자들 막 저런 남자들 막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 여자들은 약간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막 바꿔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젊은 애니까 젊고 막 이러니까 그 대표님 내고 또래가 청진시에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이것도 웃기는 게 하여튼 우리 엄마 참 유별난 엄마예요. 왜요? 대학까지 쫓아와갖고 나 시험 보는 3일 내내 우리 엄마가 지켜서 밖에서 어디 이제 어느 날은 나오래. 시험 보래 나오래. 그래서 강당에서 시험 보는데 근데 나보고 그래요. 시험지 왼쪽을 상방이 조금 쭈져내리는 거예요. 나보고 왜? 쭈져넣으래. 그래서 쭈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원래는 내가 운영학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운영학부는 뭐냐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걸 나오면 별을 박아요. 난 그 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운영학부 운영과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여기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경제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운영이라 그래야 되냐 그거 보고 운영 말고 뭐라 그러지? 경영과 비슷한 경영학과 같이 그런 거를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못 간 거야. 우리 엄마 유별난 우리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아니 가는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학장이라 그래요. 학장님이 찾는데요 나를. 내가 지금 일주일 운영과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학장님이 나를 단독 면담을 하는데 나보고 수학 1등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됐다 그랬어 내가. 나는 수학 1등 들어올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다 뭐 여자애가 하나 715 상 받은 애가 오고 하나는 중앙에서 떨어진 애가 하나 오고 내가 걔네 다 지치고 1등 했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집에 와서 텅벅집에 울었잖아요. 엄마 때문이라고. 뇌물 주면 다 그렇게 되는구나. 엄마가 뇌물을 학교 1년 동안 살 수 있는 석탄을 갖다가 거기에 바친 거야. 세상에. 그럼 학교에서 얼싸라고 얼싸봤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고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 엄마가. 일단은 합격부터 시키고 보자 이거였을지. 그러면 1등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졸지 수석 입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장이 그런 거예요 나보고. 나 아직도 잊혀지잖아. 1등으로 들어왔으니 새롭게 신설된 과로 거기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대학 교원으로 떨구겠다. 영예예요 영예. 대학 교원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여긴 대학은 막 시설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어때요? 북한 대학교랑 여기 대학교. 우리 때도 북한 대학교 안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기숙사가 있어요. 가보면 여자 기숙사는 그래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온돌방이에요. 8명이 살아. 내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아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다음에 그 샤워실 씻는 데는 땅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탕크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바가지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끼얹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여자 이렇게 칸막 해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성 이렇게 했어요. 남자 기숙사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침대로 됐는데 거기도 8명이야. 근데 새로 이렇게 쭉 돼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구멍이 숭숭숭숭 난 무슨 아주 질기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매트리스 안에 넣었던 그런 걸 깔아줘요. 불도 만든 그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그런 데 살고 그 북한에서 대학교 그 식사하는데 내가 이제 가보니 국수 있잖아요. 그때 고난의 시기니까 그 아침엔 죽이 나와요. 죽도 그 어디 시꺼먼 죽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항상 북한의 대학생들은 배가 고파요. 특별히 우리처럼 직통생들 집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외지에서 와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우리는 또 그런 대학교니까 외지에서 막 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그 친구를 이제 밥도 많이 사주니까 친구가 자기 그 기숙사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래 가봤더니 국수 있잖아. 다 불은 국수. 옥수수 국수를 이렇게 팅팅 불어가지고 그 그릇도 윤그릇 같이 있잖아. 그런 데다가 그냥 절반 칼랑말랑하게 국물 채워준 게 저녁 식사였어요. 닭강도 없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먹고 그게 내가 고난의 문식에 봤던 기숙사 생활 모습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숙사가 4명이 사는데 너무 깨끗해요. 세탁실이 따로 있고 샤워실이 따로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있고 운동 내가 아침마다 이런 운동 나보고 군대 갔다 왔나 물어봤었어. 헬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안에 운동시설까지 있다는 운동시설 있어요. 너무 그리고 진짜 그 학교 시설이 운동시설 뭐 이제 문화시설 이제 비디오 보려가지고 비디오방도 따로 있었고 동아리 모임은? 동아리방이 바깥에 따로 있지. 동아리 모임 해보셨어요? 작년에 동아리 3번 회장했어. 나보고 회장? 3대 세수하냐고. 북한 동아리 회장. 나보고 3대 세수한다고 맨날.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고 동아리에 남한 형제들 꼬시기 위해서 많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앞에 가서 막 우리 막 나가가지고 막 프랑가트도 막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죠. 아니 근데 이게 북한에도 회장이 있어요? 북한은 회장이라 하지 않고 연대라 그래요. 대학을 군대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연대 그다음에 연대면 전체 회장과 같은 거예요. 전체 우리 말하면 연대장이야. 그다음에 대대장, 소대장. 소대장은 뭐 대대는 뭐냐면 운영 학부니까 우리 학부는 대대장. 거기 까가 들어가야 소대장. 그 까면 우리는 까 회장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 소대장 동지. 부서장 동지 대학인데 그다음 그 안에 비서가 있어요. 비서 동지. 동지. 그러면은 거기도 연대장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거기는 연대장 뽑을 때 이미 또 뇌물이에요? 뇌물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 우리는 직통이잖아요. 직통이 뭐냐면 직발생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군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입당하고 추천받아 온 사람 무조건 일꾼이에요. 제대군이면서 입당하고 벌써 군대에서 입당하고 대학 추천을 받아왔다. 이거는 내가 출세하겠습니다예요. 그러면 들으면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토대가 좋은 사람을 이미 내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도 비서가 있어요. 당 비서가. 제가 당 비서 속사였어요. 이거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찾던데? 그래요. 문건이 올라오니까. 너 딱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네. 이게 다 출신 성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신문 나는 것도 얼마 그랬을 때 딱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없긴 하면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나오래. 나갔더니 이제 아주 멋있는 우리 학교도 멋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가운 흰 가운 같은 거 입고 이제 그 실험실 같은 데서 여자 3명, 남자 2명 이렇게 대학생복 우리 때 대학생복이 치마 저고리였어요.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치마 저고리 입고 나가면 기가 막히죠. 우리 때 치마 저고리였어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우리 때 치마.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어떤 치마 저고리냐면 그 이설주가 대한민국에 응원단으로 올 때 맞아요. 그 치마 저고리. 그게 저희 대학생 교복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상큼하고 순수해 보이고 그렇죠. 예쁘죠. 특별히 20대가 입으면 그 한때는 그게 대학생 교복인데 너무 이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회생 애들이 거의 다 따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불만이지. 왜냐면 이게 특권이잖아. 대학 다니는 특권이었는데 갑자기 사회생 애들이 다 따라 입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그 대학생복을 입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가짜로 기사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기사가 아니라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냥 기사를 내가 나가는 거지.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가서 끌려가서 이제 노동신문에 한 번 났나? 대학교 청년 전에 한 번 났나?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거 다 가짜라 그래. 집에서 맨날 일어나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대학교 때 가갖고 저랬는데 저 똑같이 아직도 20년구나. 지금이랑 똑같이 저러네.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북한에 북송을 3번이나 당했어요. 3번 났죠? 맞아요, 3번 했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한국에 온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제가 이제
데리고 나와 꼬셨던 사람이 미국 국적까지 진 선교사님, 당시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님. 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제가 이분을 찾으려고 엄청, 내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3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은 직접 그 안에까지 보고과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2008년도에 갔으니까.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내가 미국을 이제 매해마다 지금 가잖아요. 미국 갈 때마다 내가 이분을 또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왜냐면 이분이 그때 저를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넣기로 하고 내가 공부를 했었거든, 거기서. 중국어하고 영어를 따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장 미국에 못 간다. 그래서 여기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족이 미국 가는 절차를 밟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와 이제 중간에 이제 선교사님을 해방놓는 어떤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중국에 친척들이 없었다면 거기 그냥 계셨을 건데 친척들이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아버지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미국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방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7개월, 8개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아버지는 너무 조급한 거죠.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왔는데. 북한에. 그렇지. 그러니까 야밤도주하다시피 다 왔는데 그 우리를 받아줬던 전도원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80살 거의 되신데 저희가 좀 섬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 하셔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이제 친척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통독반이라는 데서 이제 그때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제가 그때 자살을 하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 선교사님하고도 내가 연변과학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도망쳤단 말이야.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역시 미국 놈들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친척집으로 도망간 거네. 그때 또 친척집에 갔는데 근데 난 또 그런 친척집은 또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친척이 잘 살잖아요.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이미 2층 집 안에 들어가 2층이에요. 2층. 제가 2층에 있었는데 계단 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보고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막 올라가서 숨어 있으라고 막 강요하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평양 대표부가 온 거라. 중국에까지? 아니 쫓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무역하러 온 거라.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이제 나는 2층에 있고 이제 우리 고모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친고모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면 고모 할머니 우리 보고 다시 가래. 북한으로. 왜냐면 무역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자기네도 누구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라. 그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희망이 없다. 북한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희망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아버지네 회사에서 중국하고 이제 밀가루 급수가 낮은 밀가루를 들여오고 대신 거처를 가져다가 이제 중국어를 넘겨서 파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근데 그때 라남에 군수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라남 무슨 나는 잘 모르고 이건 나중에 내가 누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 안 해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라남에 있는 그 군수공장 기계를 뜯어다 팔았대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 회사에다 판 거야, 고철로. 근데 이게 사람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군수품을 뜯어다 팔아먹은 제목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쓰인 거야. 어떡하냐. 나는 근데 난 대학교 때였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 밖에 있고 우리 집 앞에 국방책 차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있는 거라 내가. 근데 우리 엄마가 대학 다니는 딸이라고 그러니까 잘 공부하라고. 진짜 나는 그렇게 선한 아저씨 잘 그러더니 그냥 우리 엄마 그런 거 너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난 그냥 갔다가 좀 늦게 갔어 집에. 근데 아버지 간 거라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6개월. 그 키도 크셔요. 우리 아버지 1m 78. 체격도 엄청 크시고 안경 끼시고. 북한 말하면 간부 스타일인데 감옥에서 나올 때 한 40kg? 내 팔의 절반 돼서 나오셨어요. 난 그리고 아버지 벗겨보니까 뭐 아버지 발가락 이 전기 고문을 했던 발가락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중국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중국 그 안기부하고 소통했냐. 근데 아버지가 했던 말은 뭐냐면 전기를 투입하니까 여기 아래만 왔다 갔다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썩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족이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생각은 그거죠. 북한에는 미련이 없다. 근데 우리 고모 할머니는 자꾸 가라.
거기서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는 뭔가 목표가 있잖아. 그 연변대학교 술대학교 들어간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고민이 시작된 거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 거기서 나왔지. 고모하고 대판 싸우고. 그게 우리 아버지와 자기 친구모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세상에. 나중에 고모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 아버지 욕했다니까. 북한 가자. 왜 데려왔어요 나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도 또 우리 이모들이 와갖고 시집을 가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 시집 가서는? 그 다음에 애 낳고 살지. 그 다음은?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러면 결혼해서 뭐 하냐고. 그럼 이렇게 애 낳지? 애 낳으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러는 거야. 애 낳으면 그렇게 다 살아. 이모가 다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빠한테도 북한 가자. 그러니까 북한이 다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북한이 자기네 어떤 걸 충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뇌가 시킨 건 있지만 뭐는 있냐면 이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표예요? 탄과 수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지. 그러니까 그 수령은 뭐예요? 조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 거를 북한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당이 뭐예요? 김일성이고. 수령이 김일성. 그 빨겠네 머리가 그냥. 빨개 사상이 있었지. 멍청한 사상. 근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여서 지금까지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허무가 빨리 왔는 것 같아. 허무. 그러게요. 허무함이 그냥 빨리 와가지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약을 먹었죠. 그러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북성이 돼가지고 3번 동안 북한 감옥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북한 감옥의 실상이 어때요? 남한 감옥에서 이제 우리가 상담하러 들어가면 이제 먼저 거기서 말해요. 이분한테 이렇게 간식 비용을 이제 내가 선택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소세지 뭐 이런 것도 뚝뚝뚝뚝 눌러서 내가 싸주는 거지. 그럼 그게 그대로 배달이 되더라고. 하고 감옥에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무슨 얼마네치 넣고 싶다. 근데 그게 가격은 너무 비싼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얼마네치까지 넣으세요.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미만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해줘요. 어머나. 그러면 거기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사 먹을 법한 것들을 다 그 감옥 안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돼요. 근데 북한 감옥은 제가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확 달라진 계기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내가 좋았던 북한에서 대학까지 다녔던 그게 한꺼번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었으니까 항상 북한이라는 어떤 그 사상적인 가치관이 매료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에 굉장히 북한 난 좋은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감옥 가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난 거기서 나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감옥을 보고. 그땐 또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나라에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줬는데 막 그리고 또 배신하고 중국 도망갔다고. 중국 갔다. 그리고 대학생이 또 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또 주는지. 근데 또 그땐 또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하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망친 사람 많은지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이걸 뭘 써주더라고요. 보이부에서. 그때 김정일이가 대학생들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원래 대학으로 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또. 난 가기 싫은데 다시 그 대학으로 돌아가는 파견장 같은 걸 또 줘요. 감화시키려고. 그래도 그때 선군 사상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문건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쓰래요. 그래서 난 솔직히 그 안에 직결서 안에서도 글만 썼어요. 그래서 글 쓰는데 저보고 선군 사상 막 그거 갖고 막 수령님의 선군 사상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왜 중국으로 도망을 갔냐. 그때는 거짓말했죠. 어떻게 가족이 나갔다 그래요. 혼자서 배고파서 갔습니다. 이래야 빨리 통과하니까. 가장 빠른 대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갔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니까.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말했던 그 여성이 애를 가졌는데 한 여성은 6개월, 한 여성은 9개월. 6개월하고 9개월짜리 여성을 중국 애를 갖고 왔다고. 떨구는데 나는 그걸 봤잖아. 네, 같은 감옥 다 여자들 다 있었어. 그리고 3개월짜리 있는 거를 우리가 감싸줬잖아요. 4개월짜리 5개월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걸 우리가 막
그 여성이 애 못 떨어지게 하느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9개월짜리는 그 중국 남자한테 그래도 팔려갔지만 남자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집에 애가 없어서 이 여성이 정말 이렇게 대우받다가 봤대요. 어떡해. 정말 이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해서 아이를 가진 아이를 9개월짜리를 그냥 주사 한 방 맞추고 죽였죠. 그 6개월짜리 그래서 그날 왔을 때 그 온 감옥 방이 울음바다였어. 그때 내가 개새끼들. 내 마음에 처음으로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여성으로서 수치심과 그리고 또 그땐 또 이쁜 애들이 맞다고 이쁜 애들만 또 같은 감방에 커더나. 미친 새끼들. 진짜 그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지켜보는 거야. 그 수치심이라는 거는 미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나는 그 올빠시 진짜 올빠시 새끼 올빠시 나쁜 놈 그 사람 있을 때 소변을 안 보려고. 그 별명이 올빠시야. 얼마나 올빠시는 그 신이주의 올빠시. 아우 내가 진짜 막 악독한 일본 형사 이름. 그치 일본 형사 이름이 올빠시인데 얼마나 그 올빠시처럼 놀았으면 별명이 올빠시였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있는 그 2시간 근무서는 기간은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없었어 여자애들이. 근데 화장실 막 설사도 하고 막 이런 애들 가야 되니까.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북한을 봤지. 그러면서 정말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결서 나왔는데 그 한 놈이 그렇게 여자들을 가지고 장난친 놈이 한 명 있었어. 근데 이렇게 내가 들어가니까 벌써 감옥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언니들이 찾더라고. 이쁜 애들을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너희 누구 주의하라고 알려줘요 거기서. 거기서 성착취가 성착취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지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저 누구를 가르치더라고. 저 여자애가 지금 여기 산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2001년, 2년 이때니까 누가 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한 8개월, 1년 된 애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맨날 그 남자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쟤는 비누도 받고 막 이런다고 들어가까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너희는 절대 거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어느 날인가 나랑 이제 옆에 같이 앉아있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좀 약간 이쁜 거보다 맹하면서 약간 순수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나보다 2살 어린, 2살이나 어린. 그때 내가 22, 셋 때니까 걔가 한 21살 때였던 것 같아. 걔를 불려내간 거야. 나 기맥혀라. 얘가 오마이갓. 왕왕 울면서 들어왔어요. 세상에. 왜 그러냐고 말을 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울어. 이 새끼가 글쎄. 애를 강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지. 막 가슴 만지고 개 같은 막 그냥 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는 얼어가지고 그 21살짜리밖에 안 된 애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결소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얘는 잘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거긴 그래, 집결소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가만 안 놔두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니 그날 얘를 또 찾아. 이게 밖에 불러내. 얘가 부들부들 떠는데 그러더니 얘가 나갔다 오더니 5분 만에 이 남자애가 무마시키려고 이 경찰이 무마시키려고 사탕을 20알 갖고 들어와. 미친 새끼. 근데 들어봐. 그 20알 갖고 왔는데 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20알을 갖고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딱 나갔다 5분 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았을까? 그 무슨 어떤 행위는 없었어. 근데 이 남자애가 분명 얘가 들어가가지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 입마감을 하려고 사탕으로 입마감한 거지. 그 사탕 근데 내가 너 그 사탕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사탕이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갖고 왔어. 감옥 안에서. 진짜 너무 그거를 슬프다. 걔하고 내 둘이 나눠 먹으면서 울었잖아. 어떡해. 난 먹었어 그거를. 어떡하겠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는 그다가 우리 그 비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그 비서한테 내가 말했지. 비서한테 그때 그 아쉽기네 또 그랬어? 막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간 게 있으니까 비서한테 이렇게 찔러주고 그래서 비서가 나를 이렇게 더 잘해줬어요. 돈이면 다 통해하는 거야 또 감옥에서도. 그래가지고 비서가 그리고 내가 입고 간 것들이 다 좋았어요. 한국서가 그 돈을 바꿔주면서 나 몰래 불러내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두밥도 빨리 먹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그 아쉽기 또 그랬어?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세 번째 잡혀갔을 때 그 아색이 또 있을까 봐 그랬더니 갔더니 옮겼더라고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나쁜 새끼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 겪어본 사람. 그게 참 대단해. 3번씩이나 북송을 당하고 무슨 정신으로 또 재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근데 마지막 탈북할 때는 바닷가에 장사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중국 아니고 신의주와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데서 마지막에는 이제 큰 사건의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신의주로 넘어왔는데 다시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한번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우리 집 쪽이 전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병을 썼구나. 엄청 많이 썼죠. 병보석으로. 그때부터는 거의 감옥 보냈어요. 막 2003년부터는 막 감옥 보내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모든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 10kg씩 쌀을 줬다고 그랬나 우리 엄마가 하여튼 다 줘가지고 내가 나왔죠. 근데 그때부터 온 가족이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대학 친구들 다 만나고 선생님 다 만나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거기서 근데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직결서로 오잖아요. 그 직결서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가날 지역의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없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또 느낀 게 뭔지 알아? 감옥 가서 죽은 사람들 정거리 가든 개천 가든 어디 가든 다 힘없는 사람과 다 죽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래도 우리는 힘 있고 돈이 있으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기라도 하지. 힘없는 사람이 가서 다 죽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천 감옥에 갔더니 여자 감옥소에 갔더니 80%가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누굴 죽여서 갔습니까? 뭐 때려서 갔어요. 요만한 위 채우러 간 건데. 배고파서 그냥 간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죽하면 간수가 그랬다잖아요. 야 거기 온 사람들 뭐 몇 명 뭐 그러더래. 자기네도 안타까운 거야. 간수도 아는 거네. 간수도 아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제 명이 탈북한 거밖에 없어. 그 탈북해서 뭐 했냐? 뭐 사람 죽였어요, 도둑질했어요, 뭐 팔려가서 그냥 애 낳고 그냥 왔는데 끌려갖고 왔는데 그래도 도망갔다고 그 죄명을 씌워갖고 이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곳에 와야 돼. 사람이 아는데 온 거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면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들어가면 10명 중 7명은 다 죽으니. 그러니까 그 간수들도 그런다잖아. 어떻게나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누가 이렇게 이렇게 옥수수를 좀 많이 가져오면 옥수수 가루 많이 가져오면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 그 옥수수 가루 한 컵만 여기다 덜어놓으라. 그런데요. 그러면 그 한 컵 덜어놓으면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내와서 좀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간수도 그러겠어요? 그러게요. 참 이게 들을수록 너무 가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날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욕 좀 하지 말라는데 오늘 욕했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감옥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그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턱 나와도 이거 뭐야 이거 포스트 스텐이야 스텐. 이거는 스텐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그 인기에 따라서 연예인 같은 거는 이거 보여도 안 주더만 싹 감춰버리고 옷도 양복 쫙 입고 그러고 조사받으러도 가고 그러니까 또 하는 연예인이 뭐 감옥 간다 그러면 막 나와서 뭐 시위도 하고 막 응원해요. 뭐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체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1차적으로 느끼게 됐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갔다 왔는데도 그 동네에서 돌 던지더라고요. 나도 돌 던졌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가서 완전 이게 돌았었잖아요. 감옥 보면서 이제 완전 북한에 있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근데 그때 막 북한에서 TV에 그게 나오더라고. 제기밥 드시면서 김정일이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기밥 먹으면서 지금 뭐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장면 막 그 해설원이 막 뭐 장군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제기밥 먹는 사람이 저렇게 배가 나왔냐? 그랬더니 우리 사촌 동생 말을
문을 이게 못 고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게 참고 살았는데 잘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대학까지 살면서 멍텅구리로 산 거야. 어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굶고놓고 살아난 데를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맞더만 너는 왜 그렇게 굴띠주냐 그랬어. 난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사회 돌아가는 걸 하나 모르는 거야.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 나오라고. 아 그런가? 그 비슷한 거지. 세상 좀 돌아가는 거 멍청구리였던 거죠. 근데 고생을 하면서 탈북이라는 어떤 걸 겪으면서 북한 감옥을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는 어떤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알지. 다 썩었어요. 이제 골맞다? 골다 못해 이제 터지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딱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싸움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가치관의 싸움이다. 한국과 북한은 가치관에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다.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거를 겪어본 사람은 이 고마움이 어떤 건지 아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택해서 온 이 땅에서 쉽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외로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그 할머니들이 가끔 오다가 그래요. 들려가 제 사무실에 들르면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아유 여기는 나가서 일하면 일당도 많이 줘. 할머니 아직 이래 내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막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 없는데 여기는 나가면 설거지에도 7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하세요. 세상에. 10만 원 받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일할 수 있고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고마움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즘 청년들도 막 자기를 고립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런 청년들한테는 좀 한국에 있지 말고 좀 배낭 하나 딱 메고 20대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렇죠. 공부 인생의 공부만 다 아니다. 엄마도 공부 그렇게 했더니 글뜻이란 말만 들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배우고 나서 공부하니까 내가 중국에서 개고생하고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 거지. 공부가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의 대한민국에서의 1분 1초 아까운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지. 언제 남자하고 희닥닥 그럴 수 있어. 제대로 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그 특권을 태어나면서 받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맞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청년들이 나는 막 청년들이 막 우울증 걸려. 나는 안 놀라워. 나 사무실에 전화 와가지고 나 북한 사람인지 모르고 전화 와서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말해요. 그래서 돈 이렇게 20만 원을 봉투에다 담아놓고 기다렸어요. 오라고. 근데 전화 때리랭 왔어. 자기 지금 차비가 없어서 못 오겠대. 근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내가 북한에서 한 북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근데 당신 이제 나이 27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이까지 올 차비가 없냐. 나는 여기까지 죽을 고생 와서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부끄럽지 않냐. 오히려 내가 그랬어. 잘했어. 27살 작은 나이 아니다. 난 27에 대한민국 와서 27살에 나는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그랬더니 전화 끊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던 것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해외 나가라. 해외 나가서 가방 배낭 지고 우리보다 좀 낙한 나라에 가보면 느껴요. 내가 대한민국. 왜냐면 내가 캄보디아 갔더니 그때도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뻥쳤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져 이 사람들 눈빛이. 베트남 가도 달라지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가정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뻥치고 다녔는데도 한국 사람 이러면 코레아.
아니 이런 대한민국에서 왜 죽어요? 왜 죽어? 왜 자살해요? 오늘 또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좀 엄청난 미안해. 나 미안할 아니 왜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너무 자랑질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맨날 그 메리트 없는 얘기는 필요 없고 공부가 쉬웠어요 이러면 또 막 아니 근데 이제 날릴 것 같아. 아니요 공부만 또 하지 말라면 그 내가 편집 잘할게요. 악플 안 달리게. 악플 좀 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난 진짜 너무 머리 아프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세뇌가 탈출이 됐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면은 자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서거했단 말이에요. 이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죽었다 그래요? 그 죽은 게 맞지. 서거는 원래 존칭인데 그놈은 독재자니까 그 독재자한테 서거라고 했다고 아주 그냥 근데 그게 그렇구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굳어진 거야. 굳어진 습관. 거야. 그래서 습관이 네, 1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뭐 우리도 살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도 그 댓글을 보고 찾아봤잖아. 도대체 서거가 뭔 뜻인데 이렇게 난리가 났어 보니까 존칭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지 마요. 훨씬 우리 강훈정 텔레비전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유의 소중함 받아준 이 고마운 땅에서 1분 1초가 아깝고 아깝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자. 아멘. 사실 잘해 나왔어. 할렐루야. 왜냐면 진짜 저도 탈북민이지만 한국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 요즘에 막 용기를 잃고 사는 청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좀 힘이 되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탈북민들 다 초대를 해서 방송을 했지만 공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깨닫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배운 게 없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도 단순해요. 깨닫는 것도 단순해요. 좋게 말하면 착하고 안 좋게 말하면 몽청인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 그래요. 북한은 금서가 많아요. 내가 북한에도 대학 때 도서관 다녔잖아요. 금서가 많은데 그걸 몰래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해고록도 보잖아. 북한 해고록도. 그 미치는 걸 왜 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자유로운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개인 존중.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 많이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해. 나는 내가 대한민국 온 게 너무 좋아. 난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축복이죠. 근데 축복이야 진짜. 근데 뭐 너무 좋아. 이게 맨날 좋은 게 아니라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내가 받은 사랑을 많이 돌려주면서 살자. 물론 뭐 갈등도 있고 왜 어느 사회나 다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있지만 정말 좋은 사회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이 이제 이거 좀 못 느끼셨어요? 목회자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동 쪽에 있어요. 구로구에 있는데 뭐 또 신앙을 갖고 계시거나 여기 탈북민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중국과 또 이렇게 하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삶이 지친다. 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목숨 걸고 와갖고 뭘 얼마나 살길래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얘기를 하느냐. 내가 두 눈으로 확인 좀 해야 되겠다. 가서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라에서 힘을 내시고 용기 내셔서 인생길 어렵지만 강은정 TV와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